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영기입니다. 우선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강의를 저에게 맡겨주신 이하영, 김민주 스폰서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주제를 책으로 배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돈 페일러가 쓴 소더 플랜이라는 책으로, 돈 페일러는 40년간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 분인데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을 이 책에다가 쏟아놓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해한 부분들을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1장에서는 놓았는데 저는 이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강의로 주제로 삼았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게 브레이크의 방식을 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10장까지 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1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여기에서 정의하기를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판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온갖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첨단 기술 발달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1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유통이 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5조 이상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좋은 유통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가는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점포 판매, 방문 판매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회사나 상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제품을 회원가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즉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희가 제품을 쓰고 그것을 입소문으로 구전 광고하는 유통 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려면은 후원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제2장에서는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소개합니다. 2 곱하기 2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비한 공식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하시는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가르치고 그럼에 따라서 늘어나는 공식을 나타낸 건데, 합의 법칙이 아닌 곱의 법칙, 즉 배가의 법칙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두 사람을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2명을 후원하면 6명으로 늘어납니다. 2 곱하기 2는 4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후원을 하고 후원을 하면은 계속 후원자가 늘어나면서 6명으로 배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6명이 또 2명씩 후원을 하면 14명으로 늘어나고, 또 이 14명이 후원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30명이 되게 됩니다. 이게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각자 2명씩 후원하는데 이렇게 배가의 법칙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들이 매일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소비와 유통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방문 판매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지 않아도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제품의 유통에 도움을 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죠. 이 책의 저자는 당신의 프론트라인 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생기면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내 프론트라인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 프론트라인을 늘리는데 더 집중해야겠지만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5에서 6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들을 성장시키는데 핵심을 두어야 한다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전달할 때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를 팔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론 수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판매의 주 핵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 핵심은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눔으로써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3대까지는 후원해야 한다고 이 책에는 적어 놓았는데요. 3대가 아니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대까지도 후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전달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 제가 이 베테랑 세일즈맨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제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조금 맨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의 방향성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 잠시만요. 막 돌아갔어요. 됐어. 단지 후원만 하는 세일즈맨 매일마다 이분이 하루에 10명씩 후원을 한다고 치면 7일이면 70명의 파트너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은 후원하는 사람을 후원하도록 가르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2명을 후원하고 그 2명이 또 2명을 후원하면 6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배 법칙, 배가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맨 처음에 속도는 느리지만 5일째 임계점이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자가 전달하고 각자가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은 하지만 내가 전달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후원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3대 이상까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업이라고 이 책자의 저자는 말하는데요. 3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당신에게서 출발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는 내가 먼저 제품을 잘 애용하는 것이, 제품을 애용하지 않고서는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를, 이 비즈니스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은 후원하고, 후원한 사람들을 또 다시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4가지만 한다면 네트워크 사업은 꼭 성공의 길이 된다고, 열린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비가 우중충 오는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을 이 네트워크 사업 4가지 해야 할 일에 이제 비유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요. 이제 차에 타서 올라타서 이제 시동을 거는 거는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사업은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에 탔으니까 차에 기름을 넣겠죠.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넣는 거는 스스로 제품을 애용한다는 것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제품을 애용하려면 일상생활용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기여를 넣는 것은 누군가를 후원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여를 넣고 고속으로 달리면 더 빨리 캘리포니아에 갈수 목적지에 가려면 제품의 좋은 점을 그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제품을 써보도록 하고 제품의 좋은 점을 최대한 경험해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바이너리 안에서 볼 때, 4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1번이나 2번, 그러니까 이제 차에 기름을 넣는 일, 제품을 애용하는 일까지는 해요. 근데 자동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죠. 기여를 넣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여를 넣을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그들이 1단 기여를 넣고 출발을 하다 이제 나중에는 5단 기여를 넣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 5장에서는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저희 바이너리 안에 그냥 그래도 웬만큼 내 프론트 안에 이제 사람들이 폭이 넓혀지면 그 다음에는 그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파내려 가야지만 된다는 뜻인데, 도중에 이거 깊이 있게 파내려 갈 때 이제 시간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포기하지만 않으면 꼭 성공한다고 여기 저자가 말을 하는데요. 도중에 포기하는 자는 탈배자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책과 자료를 읽어야 되고 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봐야 되고 미팅에 참석하고 스폰서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등을 통해 네트워크로서 올바른 이제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제품만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 사업 할 거야 하고 나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건물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것은 땅을 파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포기하겠죠. 이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건물의 층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4가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기초공사는 이제 튼튼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바이너리를 넓힐 때 그냥 제품만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기초공사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좌측에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세일즈맨의 폭을 넓히는 기초공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측의 그림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폭이 넓혀진 다음에는 땅을 파는 것, 그러니까 내가 후원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더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높은 빌딩을 지을까를 생각하면 후원의 단계는 3단계가 아니라 뭐 10단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3대 이상 깊이로 내려가야 이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세일즈맨의 폭을 넓힌 기초공사는 집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층이나 2층 정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금배와 은배, 빈배의 유형별 대응법입니다. 우리 바이너리 안에는 금배도 있고 은배도 있고 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는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유형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 작가가 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십시오라고 이 작가가 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30년, 40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계속해서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처럼 것은 아닙니다. 사업 유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던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수익과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면 저도 은퇴에 대한 되게 두려움 때문에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은퇴를 하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주는 직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은퇴 없이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늙지 않고 외모로도 늙지 않는 것 않고 그러면은 제가 삶에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저는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운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저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배, 빈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금배, 은배, 빈배가 있습니다. 제 바이너리 안에서도 금배도 있고 은배도 있고 빈배도 있죠. 그런데 금배가 많은 팀은 대실적이 되고 은배가 많은 쪽은 은배나 빈배가 많은 쪽은 소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배란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거 네트워크 사업을 전달하면서 처음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금배인 사람을 2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딸인 김현미 스폰서와 행성의 윤호식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금배였습니다. 그리고 은배란 금배가 될지 빈배가 될지 함께 활동하는 당신의 사업 방식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스폰서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금배는 아니었어요. 저는 은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딸인 김현미 스폰서와 부딪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빈배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매번 설득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리크루팅을 할 때 당연히 이들에게 이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뭐 그런 분들 처음부터 빈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매번 몇 개월이 지나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하자고 하고 해도 걸핏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의기소침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니 안 하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빈배라고 여기서는 이제 유형으로 분리해 나왔더라고요. 금배 유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솔직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 사업에 감동을 받아 열중하는 사람, 사업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예상 회원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빈배의 유형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이 되면 깊이 내려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미 스스로 좋은 사람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금배의 유형을 만나면 적극 후원해서 그들이 금을 싣고 선착장에서 저희가 샴페인을 들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배의 유형은 비즈니스 경험이 짧아.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경험이 짧다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시크릿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음에도 그냥 제품만 애용하고 쓰던 뭐 2년이 지난, 3년이 지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경험이 짧아서 이제 마케팅을 열정적으로 이제 전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폰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열정이 식지 않도록 시스템 안내를 계속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열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대응해야 될 방법은 이제 사업 내용과 그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이 이들을 금배로 바꿔서 열정적으로 이제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안에 많이 가지고 있을 분들이 빈배일 거예요. 빈배 유형일 거예요. 이들은 이제 목표도 없고 예상 회원 명단도 없고 열정적으로 또 일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줘도 이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구하고자 빈배만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 저도 같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직 빈배가 가라앉지 않았고 은배 역시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나 네트워크 사업 안 해 하고 떠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만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빈배나 은배가 당신에게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저희는 그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도 좋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이 처음에는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거절당하면 패스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거절에 따른 공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 주저앉고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자동차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절에 따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을 조절해서 거절을 예사롭게 받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능한 많은 배를 띄워야지만 그 중에서 금을 싣고 돌아오는 배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 싫다는 이제 잠재의식에 발목이 잡혀서 배를 띄우는 것조차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온 기회를 거절한 것이고 아직 그들의 타이밍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거절이 그렇게 속상하거나 나의 사업을 해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 거절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 활용 방법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열심히 후원하고 후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제 시간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진정으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딱 열정적인 사람을 이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열정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금배 유형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시간은 금배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빈배와는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은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4단계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확장하면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열정을 자아내는 이제 비즈니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리크루팅을 하거나 어떤 사업 설명을 듣거나 이제 내 파트너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분을 가입시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제시해 놓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이 메커니즘을 타오르는 불꽃 시즈 세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쇼도 플랜을 하러 이제 이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 장소가 많이 중요하죠. 장소가 이제 시끄럽거나 이런 보다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시크릿은 좀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장소에서 이제 이들을 만나고, 또 시간도 제가 조금 이제 더 일찍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또 분위기도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주위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룸이나 아니면 안쪽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스폰서님을 이제 모시고 후원을 할 때는 나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제가 데리고 간 파트너조차도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왜 성공했는지 나의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런 모든 주위의 에너지가 불이 붙어서 진짜 이들을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실수도 많이 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나의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거치는 과정이겠죠. 이제 제 10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제 동기부여거든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 세미나 참석이나 스폰서와의 미팅, 책과 뭐 자료 읽기, 제품 전달하기, 뭐 정보 수집하기,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기,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동기부여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금방 달아오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하영 스폰서님이나 김민희 스폰서님이 좋은 글을 올려주면, 아, 나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금방 돌아서서 내 생활이 돌아오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가 빨리 끓듯이 열정은 빨리 끓지만 그것도 금방 식어버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상향의 동기부여는, 그러니까 내 밑에서 위로 향하는 이제 동기부여인데, 이것은 열정을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이제 합니다.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이제 좀 예시를 들을 건데요. 음배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금배가 왔을 때 음배보다 금배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포인트라고 하고, 이 사업의 핵심 노하우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황계정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될 때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는가를 이 10장에서의 내용으로 제가 예를 드릴게요. 황계정 사장님이 이제 당신이라고 이 표에서 지칭된다면 금배는 윤호식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황계정 사장님과 윤호식 사장님은 거의 40명의 파트너 사이를 두고 만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황계정 사장님이 제일 잘한 게 이 금배인 윤호식 사장님을 후원하고 또 후원하고 그를 파고 계속 가르치고 후원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오는 걸 저는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윤호식 사장님을 플래티넘을 만들 때 우선 자신의 다이아몬드보다는 이제 윤호식 사장님을 플래티넘을 만들고 성장시킬 때 여기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은배들 있잖아요. 김순희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남분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본인들의 승급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계선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 쇼트 플랜의 이제 내용의 주요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황계선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된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배를 열심히 돕는 과정에서 은배도 변하고 점점 은배도 활기를 띠면서 금배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리고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또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주의할 점은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계정사장님도 이제 윤호시 사장님을 어느 정도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독립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홀로 서지를 못하게 하고 마냥 그 후원만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독립할 때가 되어도 독립을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제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독립시켜야 내 바이너리가 확정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태양의 물을 끓게 할 수 없어요. 태양이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을 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스폰서는 분명히 당신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이제 11장에서부터 15장은 제가 그렇게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래요. 후원한다, 가르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필요하지 않은 말은 판매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써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 정보를 서로 나눔으로써 유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업에 끌어들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사업에 끌어들일까 하고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분은 벌써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범한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누구에게 기회를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만나면 꼭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인생에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런 다짐을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남의 산 아니다. 당신은 왜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랑팀도 왜 안 되겠습니까? 꼭 될 겁니다.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많이 좋아해요. 이게 30대 인플루언서가 한 말인데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건데요.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이 말을 제 가슴 한켠에 항상 새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계속 제가 설명했듯이 네트워크 사업은 후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과 그 네트워크 사업과는 가장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누구를 후원을 하든 누구한테 가든 아니면 내 파트너 사장님들과 만날 때 항상 이 말을 가슴 한켠에 새겨두고 나갑니다. 2021년 저의 올 한 해는 그래도 참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랑팀에서 사장님들과 함께 저는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넓게 비상해서 사장님들과 함께 꼭 높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